운동을 하루라도 안 하면은 좀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때 확 났고, 이전 소방관 직업을 그만두었지만 다시 소방관을 하고 싶은지. 사실 전 안녕하세요, 헬스톤 홍범석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Q&A를 한번 해보려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인스타 DM이나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문의사항을 많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한번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뛰고 뭐 운동하는 영상만 찍다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소방 체력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방 시험에는 측정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학원을 등록을 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체험식이 있었어요. 학원마다 일일 체험, 세네 군데를 이렇게 돌면서 기구를 제가 좀 몇 번 만져봤어요. 그러고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3회권인가 끊어서 요령 숙달만 어느 정도 해가지고 시험을 받고, 그때 이제 구조 특채 50명 정도 뽑을 때였는데 20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구조 특채니까 어쨌든 다 특수부대 출신들이었거든요. 체력 시험 볼 때 근데 만점자가 5명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생각보다 체력이 좋아도 기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령을 모르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만점 나왔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군복무를 하시면서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필기와 체력, 면접 시험을 각각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필기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 11년 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뭐 영어 단어 하나도 솔직히 제대로 외워본 적이 없었어요. 일단 제가 그때 되게 멘탈적으로 계속 잡으려고 했던 게, 일단 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1시간도 이렇게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이제 저는 전역 지원서를 내놓은 상태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소방관이 됐을 때 제 가족한테 합격 통지서 그거를 딱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제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또 있어가지고 오래 의자에 앉아있으면 공부도 잘한다고 해서 주구장창 앉아있었어요. 한 13시간에서 15시간 이렇게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안 들어오던 공부가 그렇게 앉아서 그냥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필기를 준비를 했고, 국어 한 개 틀렸고, 국어는 이제 공채 보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한 개 틀린 거면 엄청 잘 했다고 하는데, 영어가 4개 틀려서 80점, 그리고 소방학개론 하나, 95, 95, 80 이렇게 맞았어요.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말을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소사무라고 이제 소방관 예비 시험 보시는 분들이 거의 90%는 다 가입하셨을 거예요. 이제 서로 카톡방 만들어서 서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소방관 몸짱대회 1등 하셨을 때 몸은 웨이트로 만드신 건지 맨몸 트레이닝으로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웨이트 했어요. 식단도 딱 3주, 완전 칼식단으로 3주를 딱 준비했고, 본격적인 웨이트도 한 3주 정도 했어요. 이때 웨이트하고 사이클, 식단을 딱 칼식단 하니까 제 힘이 없어서 뛰면은 이제 웨이트 강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유산소는 사이클로 했습니다. 구조대로 근무하시면 가장 위험했던 순간과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위험했던 순간이 되게 많아요. 아찔했던 순간도 되게 많고, 몇 개만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공장에 화재가 났었는데 공장이 이제 되게 층고가 높아요. 높이가 한 7, 8m 이제 천장이었는데, 천장이 이제 배선 쪽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공장 내에는 이제 불이 안 보이고 연기만 가득 찼고, 그때는 제가 소방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선배 따라서 조그만 창문으로 이제 무릎 꿇고 갈 수 있을 공간이 있더라고요. 훈련시키고 거기를 이제 기어서 가다가 천장이 뚫리면서 오른발이 그냥 쑥 빠지더라고요. 축대만 이제 밟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저는 막내라서 그걸 모르고 좀 약한 부분을 무릎으로 눌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천장이 뻥 뚫리고 몸이 이렇게 기우뚱했는데 다행히 떨어지진 않고, 그렇게 한번 걸렸던 적이 있고, 2019년인가 20년도인가 용인 쪽에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천이 다 범람하고 그때 산사태도 많이 나고 물이 막 가슴까지 와가지고 사람 구조하러 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골프장 쪽에 사람 2명이 이제 매몰이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 가슴까지는 나와 있고
하체가 매몰이 됐어요. 제가 이제 도착해서 삽이랑 뭐 장비로 이제 막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저는 산사태 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제 천둥 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우왕캉캉 해가지고 뭐죠? 이렇게 봤는데 산사태가 2차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랑 바위랑 이런 게 쓸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저희 쪽으로. 저희 그 순간에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때 확 났고 5명이 한 팀이었는데 5명 그냥 정지였어요. 그거 보면서 대피할 그 틈도 없었고 근데 정말 다행히 산사태가 오다가 멈췄어요. 중간에 저희 한 10m 전 왕캉캉 하다가 거기 이제 저한테 돌멩이 몇 개만 튀고 이게 산사태가 거기까지는 안 밀려와가지고 그 기억이 또 아찔해요. 그 소리며 이런 게 딱 남아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위험한 순간 되게 많아요. 어쨌든 구조대는 저처럼 이제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고 본인들 스스로 체력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고 위험한 현장에 가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나서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긴 하지만 또 보람찼던 순간이 되게 많아요. 빌라 화재가 났었는데 5층짜리 빌라에서 오래된 빌라였어요. 그래서 2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 연기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3층, 4층, 5층까지 이제 꽉 차 있었어요. 또 오래된 빌라여서 연기도 잘 안 빠지고 이제 비상계단도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2층에서 불났으니까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내려오지 못하고 위로 올라갔는데 또 5층이 불법 개조를 해놔서 옥상으로 통하기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딱 도착해서 올라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짚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3층 정도 올라가다가 제 발에 딱 그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제 발에 이제 사람 같은 게 하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후레쉬 가까이 비춰서 제가 쪼그려 앉아서 봤는데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 이렇게 맞고. 그래서 제가 바로 보조기를 그 아이한테 씌우고 제가 이제 안고 탈출을 하는데 제가 안았을 때 2학년에서 한 4학년? 이 정도 되는 무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고 이렇게 대피를 하는데 여자아이가 삼촌 저 무겁지 않아요?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삼촌 딱 안겨 있어 하고 이렇게 대피를 딱 해서 이제 깜깜할 때 몰랐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제 아이들하고 좀 비슷한 또래였어요. 근데 급하게 대피하느라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있었고 유독 가스 때문에 완전 시커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제가 딱 바깥으로 1층으로 해서 딱 대피를 했을 때 저한테 딱 한 마디 저는 계속 생각이 나요. 삼촌 저 무겁지 않았어요? 저 삼촌 아니었으면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감사한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지 그때 생각이 많이 나고 아찔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전 소방관 직업을 그만두었지만 다시 소방관을 하고 싶은지 사실 전 많이 그리워요. 소방관 시절이. 그래서 저는 제가 퇴직하고도 저랑 같이 근무했던 저희 구조대원 팀들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또 제가 소방서에 자주 놀러 가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오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많이 아쉽지만 지금 생활에도 가족들이 이제 되게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에도 저는 만족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특전사 입대하기 전에 어떤 루틴에 맞춰서 운동했는지 궁금합니다. 턱걸이 20개, 푸시업 67개, 시덥 80개, 1.5kg, 5분 45초 나옵니다. 저는 군대 오기 전에 운동을 잘 못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운동 루틴을 짜가지고 오늘은 뭐 내일은 뭐 막 이렇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저는 그냥 축구를 좋아했고 친구들하고 뭐 태권도 도장 이런 데 가서 발차기 막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했고 단지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분은 턱걸이 20개, 푸시업 67개 턱걸이는 20개면 충분해요. 20개를 FM을 하는 거라면 진짜 잘하는 거고 푸시업 67개면 조금 아쉬워요 이건. 근데 턱걸이 20개 할 정도면 푸시업도 좀만 신경 쓰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덥 80개면 뭐 충분히 잘하는 거고 1.5kg 5분 45초인데 훈련을 똑바로 안 하고 이 정도가 나온 거라면 진짜 잘 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케어해주면은 금방 5분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1.5kg는 솔직히 200m 인터벌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조깅 플러스 200m 인터벌. 군생활을 가장 잘하기 위한 자세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군생활 11년 했으니까 선배님들도 보고 후배들도 보고 또 제가 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생활은 성실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성실한 사람들은 뭐 체력이 처음에 좀 부족하더라도 그 성실함으로 결국에는 올려내고 뭐든지 다 잘 하더라고요. 성실을 하기만 하면. 성실한 게 또 쉽지 않죠. 아침에 매일 조깅을 하시는데 기상 그리고 귀찮음을 무릅쓰고 매일매일 하시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저도 마음이 똑같아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뛴다고 해서 진짜 또 그 달리기에 운동에 완전 빠져가지고 운동을 하루라도 안 하면은 좀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빨리 끝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숙제 같은 개념도 있어요. 새벽에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끝내버려야 하루가 되게 편해요. 마음 편해요. 오늘 난 할 건 했다. 근데 아침에 제가 만약 늦잠을 자거나 딱 일정 때문에 운동을 못 하면은 하루 종일 찝찝해요. 이게. 운동 오늘 못 했는데 언제 해야 되지? 저 같은 좀 숙제 같은 개념이고 또 그게 이제 몸에 쌓이다 보니까 제 몸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걸 이제 제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귀찮고 해도 그 귀찮음을 참고 한 발 한 발 뛰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또 거기에 또 제가 자부심을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귀찮음은 그냥 한번 느끼고 그냥 날리고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뛰러. 뚱보 다이어트 컨텐츠 어떠신가요? 제가 뚱보가 되는 거죠? 뚱보를 제가 다이어트 시키는 거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전 진짜 제가 시킨 대로만 할 수 있다면 저 이거 너무 자신 있어요. 전 멘탈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개조해 줄 수 있어요. 대신 저를 매일 만나야 돼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부터 되게 많이 질문이 왔었던 건데 제가 러닝할 때 신발 종류 저는 좀 운동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신고 있어요. 트레일용, 좀 인터벌용, 기록 측정용, 일반 조깅용. 트레일 러닝화는 제가 사실 군대에 있을 때에도 트레일 러닝화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트레일 러닝 대회를 나가면서 알게 된 건데 도로 뛰면 비슷할 수 있지만 산에서는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일단 미끄럼 방지에 좀 더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산을 뛰시는 분이라면 부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개인 몸을 위해서라도 꼭 트레일 러닝화 신으시길 추천드리고 인터벌용이나 이제 기록용은 좀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는 러닝화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일반 조깅용은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지 않는 일반 러닝화를 신고 있습니다. 일주일 제 운동 스케줄, 요일별 운동 부여 루틴 도전하는 걸 전 좋아해서 만약에 한 달 뒤에 뭐 마라톤 대회를 나간다, 스파르탄이나 뭐 이런 장애물 경기 대회를 나간다 항상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해요. 제가 만약 10km 트레일 러닝 대회를 나간다 그럼 그때부터는 웨이트는 많이 줄여요. 달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연속해서 마라톤 대회를 계속 나가지는 않아요. 근력적인 부분을 계속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 한두 번 나가다가 다시 근력을 쓸 수 있는 뭐 대회 같은 걸 또 찾아서 접수를 해놓고 또 거기에 맞춰서 몸을 이걸 저는 좀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저의 루틴은 뛰는 거를 진짜 많이 줄였어요. 안 뛰는 날도 요즘에는 많고 TV 프로그램 이제 씨름의 제왕이라고 그걸 한참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어느 정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지금 단기간 내에 5kg 찌는 게 목표라서 근력만 좀 바짝 한 30-40분 바짝 하고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먹는 거. 헬스장에서 아는 척 해도 되나요? 강철 부대 보고 내적 친밀감이 큰데 뭔가 다가가기가. 근데 저 강철부대 아니고 저 더솔저스 나갔었는데 아무튼 아는 척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MBTI 관련해서 진짜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되게 귀찮아해서 어제 해봤어요. Q&A 하니까 그래도 해석하자 하고 어제 해봤는데 ISFJ? 신기하던데 이거 읽어보니까 해놓고 아내가 완전 똑같다고. 네, 맞는 것 같아요. 이 멘탈 관련해서도 질문이 되게 많이 왔어요. 평소에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차분함과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진짜 흥분을 쉽게 안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특수부대부터 소방 구조대원까지 직업 특성상 흥분을 하면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제 쌓아온 것도 있고 근데 반면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도 소방 막 그런 현장에 갔을 때 정신 없어요. 가면은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론은 그 현장 자체가 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소리 지름으로써 본인도 이제 더 흥분이 되고 그걸 듣고 있는 다른 구조대원 팀원들까지도 조금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근데 저는 항상 아무리 아수라장 같은 진짜
참혹한 현장을 가도 당연히 제 마음속으로는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뛰어요, 엄청. 근데 현장을 보고 서로 인물을 짜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좀 냉정하게 그냥 목소리 절대 키우지 않고 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걸 할게, 너 그거 해. 정확하게 이제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걸 비법이라기보다는 화를 다스린다고 해야 좀 단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상황에서 포커페이스에 관련한 질문인데, 이제 러닝할 때 포커페이스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제 기록보다 더 오버해서 더 올려서 뛸 때는 어느 한계점이 지나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자세 흐트러지고, 국가대표들 그렇게 잘 뛰고 마라톤 선수들 해도 그 힘든 구간에 얼굴 다 일그러져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진짜 포커페이스보다 더 엄청난 훈련하고 멘탈을 잡았을 건데 그렇게 일그러져요. 그건 다 자기 한계치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자기 스스로는 속이지 말아야 돼요. 제 몸은 이거 이상을 할 수 있는데 금방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잠재 능력은 있는데 그걸 못 넘어봐서 아, 난 여기서밖에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포기하고 뭐 제 이제 후배들도 많이 데리고 훈련을 해봐서 경험치가 쌓인 게, 뛰는 자세랑 호흡 소리만 들어도 자기 한계는 이만큼인데 지금 여기밖에 안 왔는데 무너지고 있구나,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해서 한계치 해서 거기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게 옆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서 옆에서 계속 멘탈 잡아주고 자세 집중해 얼굴 포커페이스 하면은 무너지려다가 다시 잡고 뛰거든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포커페이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힘들죠. 제가 100발을 뛰어야 되는데 70발에서 포기할 거 10발만 더 가자 해서 10발 더 가고 그 다음엔 또 10발 더 가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자기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신 거, 또 중복된 거 위주로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렸는데, 좀 부족한 부분 같은 거는 또 DM이나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거스톤 홍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